비니시우스를 비롯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벨링엄, 그 다음에 올해도 풀백으로 자주 나온 페데리코 발베르데 등이 알론소 감독의 반대파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론소 감독이 구단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수뇌부들한테 선수들에게 이렇게 많은 힘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인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 듣고서 좀 충격을 받았을 소식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샤비 알론소 감독을 사실상 경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현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와서 처음에 매체들이 좀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이 알론소 감독의 경질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오늘 볼리TV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이었는데요. 알론소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성명을 통해서 알론소 감독과 상호 협의에 따라서 그의 1군 감독 임기를 종료한다라고 밝혔고요. 후임 감독은 레알 카스티아를 이끌고 있던 알바로 아르벨로아 감독이 맡는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창 알론소 감독 경질설이 스페인 현지에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 매체들도 지금 타이밍에 알론소 감독 과의 결별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론소 감독이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 결승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패배한 그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후에 구단이 먼저 알론소 감독에게 사임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은 권고사직 혹은 사실상 경질이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알론소 감독 사실 지난해 5월에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서 무패 우승을 이끌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5 피파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에 선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전설과의 만남이 8개월도 되지 않아서 씁쓸한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2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 라이벌 바르셀로나에 패배한 게 결정타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단순히 이게 구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라는 게 현지 매체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걸 살펴봐야겠죠. 알론소 감독 경질될 만 했나? 사실 승률만 놓고 보면은 경질될 만 했나? 라는 의문이 들 만한 그런 성적입니다. 34경기에서 24승 4무 6패였고요. 승률이 70%에 달했습니다. 이게 레버쿠젠 시절의 승률인 63%보다 많은 건데, 물론 레버쿠젠에서는 140경기에서 89승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레버쿠젠이 알론소 감독 부임 당시에 거의 강등권까지 하락해 있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70% 승률이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값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승률이 아닌 패배 비율로 보면요, 레버쿠젠에서 13.6%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17.6%로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이 말인 즉슨 레버쿠젠에서는 패배하지 않는 경기가 많았던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이길 경기를 비기고 비길 경기를 지는 그런 패턴이 조금 있었다라는 게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전통 강호인데 레알이 그럼에도 첫 6경기에서 4승 2패로 다소 부진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이 패배를 내주면서 조금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쿠젠 시절에 알론소 감독이 확 이렇게 떠오른 거는 엄격한 시스템 하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인데, 물론 포지션을 변경하고 스위칭하는 데 있어서는 일견 아무런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엄청난 규칙과 패턴 플레이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시스템 축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잘 보여질 텐데요. 이러한 축구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에게 좀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실제로 레알에서 레버쿠젠 시절의 축구를 재현하는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비니시우스나 음바페 같은 선수들은 수비에 가담시키기보다 이 공격 진영에 남겨뒀을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에게도 수비 가담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초반에는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축구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알론소 감독인데요. 사실 알론소 감독의 전술적 패착도 있긴 했습니다. 거의 초중반에는 공 소유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에 공을 잘 다루는 아르다 귤러를 중용했는데요. 이 귤러를 살리려다 보니까 기존의 레알 마드리드 핵심 선수였던 또 만능 플레이어에 가까웠던 주드 벨링엄이
귓러를 보좌하는 역할로 이제 물러나는 이제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도 이번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하고요. 사실 레알 팬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귓러를 살리느니 벨링엄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튼 벨링엄은 실제 경기에서는 정말 열심히 뛰었으니까 레알 팬들도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알론소 감독의 경질에는 아까 벨링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성적보다도 경기력보다도 선수단이 알론소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는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레알은 전통적으로 선수단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성이 강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락티코라는 정책을 펼친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건재하고 그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15회를 이룩한 구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공 방식을 계속 따르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축구에서 보기에는 현대축구 팬들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장단이 명확한 구단 운영을 하고 있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인데 이 페레스 회장은 문제의 원인을 선수단보다는 감독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알론소 감독까지 페레스 회장 재임 21년 동안 1년도 안 돼서 물러난 정식 감독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페레스 감독은 보통 감독에게서 문제들을 찾고 감독을 선수단에 맞는 감독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질의 단초도 선수단 장악 실패입니다. 10월 말에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 리그 경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날 레알 마드리드가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론소 감독에게는 굉장히 즐거워야 했을, 레알에게도 굉장히 즐거워야 했을 날인데 그런데 뜬금없이 선수단과 불화설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날 최근 경기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와 경기 전후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경기력이었던 비니시우스가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근데 이 비니시우스가 교체 아웃에 굉장히 짜증을 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이게 대대적인 보도가 된 게 아니라요. 알론소 감독과 비니시우스의 불화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구단은 이때 비니시우스에게 별다른 조치나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론소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는 능력, 관리하는 어떤 지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얼마 안 가서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알론소 감독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만 이것은 임시 변통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선수단과 알론소 감독 간의 불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를 비롯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벨링엄 그 다음에 올해도 풀백으로 자주 나온 페데리코 발베르데 등이 알론소 감독의 반대파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벨링엄이랑 발베르데는 경기 중에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알론소 감독이 요구했던 수비 가담에 조금 소홀한 측면도 있어서 실제로는 현지 팬들이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도 좀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몇몇 주요 선수들은 알론소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훈련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시작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착해서 훈련 마치고 바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알론소 감독을 비롯한 이 알론소 사단은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웨이트 트레이닝 해라, 전술 훈련 해라, 이렇게 체력 훈련 해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같은 빅클럽에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선수단과 감독 사이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구단도 선수단보다 감독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의 말을 더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알론소 사단의 어떤 실력에 의문을 품고 이전 피트니스 코치인 안토니오 핀투스의 복귀를 타진했다라는 보도가 또 스페인 마르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론소 감독은 선수단도 자기를 흔들고 구단도 자기를 흔들고 이러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권고사직 형태를 받아들일 때 사실 권고사직이니까 나 좀 더 해보겠다 이런 것도 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알론소 감독이 사실상 경기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현지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론소 감독이 구단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수뇌부들한테 선수들에게 이렇게 많은 힘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신 스스로가 이 라커룸 장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구단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말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지난 시즌, 그러니까
재임 마지막 시즌에 했던 말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미 선수단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단의 힘이 매우 커졌고 또 페레즈 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뇌부가 이 선수단을 무한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은 그 사이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알론소 감독 때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안첼로티 감독도 선수단에 대한 장악을 성공적으로 해서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고 리그 우승도 하고 이런 감독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이 안첼로티 감독도 마지막에 와서는 선수단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마지막 시즌에 결국에는 슈퍼컵이나 컨티넨탈컵 같은 그런 자잘한 컵만 우승했지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라리가 같은 주요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알론소 감독의 실패는 물론 알론소 감독이 지나치게 전술적으로 초반에 좀 경직된 움직임을 보이려 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수단 장악에 실패를 했고 이 선수단이 힘이 너무 셌고 그리고 이 구단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은 선수단을 지나치게 신뢰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번 알론소 경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로 아르벨로아 감독은 한간에 의하면은 이제 주제 무리뉴 감독 같이 좀 카리스마형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단 장악을 할 때 올드스쿨 같은 면모가 있고 물론 자신의 말에 잘 듣는 선수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감독 중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나 뭐 지단 감독도 물론 카리스마가 있었지만요. 주제 무리뉴 감독에 좀 더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아르벨로아 감독이 이런 자신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단 장악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단이 감독을 상대로 승리를 할지 그거는 이제 남은 시즌을 좀 지켜보면서 성적과 경기력 그 다음에 현지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반응들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나옴에 따라서 뭐 다른 구단들도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휴식을 취한다는 소식이니까 우선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르벨로아 감독이 알론소 감독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지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